안녕하십니까. 미국이 삼성하고 이제 SK가 중국의 반도체 공장이 있잖아요. 여기 그 반도체 공장 하면 미국 반도체 장비가 들어가잖아요. 이 장비가 이제까지는 이제 그 포괄적으로 허가가 돼가지고 삼성하고 SK 공장에는 미국 장비가 들어갔거든요. 중국 반도체 회사한 데는 통제해도 삼성과 SK는 우리나라에 사니까 장비가 이제까지는 이게 그 반입이 자유로웠는데 이번에 그 새로운 데 규제를 해서 장비를 살 때마다 매 끈끈이 허가를 받으라. 끈끈이 허가를 받으라. 이러면 이게 그 장비 하나 열려면 허가 절차도 이게 번거롭고 또 이게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어떻게 매번 허가를 받아서 이게 그 장비를 해라. 이런 데 그 규제를 했습니다. 이게 좀 뭐 때문이다. 이게 바로 이게 이재명 효과입니다. 이재명이가 완전히 그 친중, 친북, 좌파로 이게 딱 트럼프 머리에는 이게 이재명이 하면 좌파, 친중 이게 딱 근데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요놈한테는 이게 모든 걸 다 뜯어내야 된다. 절대 인정사정 피도 눈물도 없이 다 뜯어내야 된다. 그리고 이게 다 통제를 해야 된다. 절대 이게 이재명 대한민국은 믿을 수 없다. 이재명이가 있는 대한민국은 못 믿겠다는 거죠. 얼마든지 친중 행보니까 얼마든지 또 중국에 있는 삼성이나 하이닉스도 이재명 압박에 의해서 중국에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규제를 하는 겁니다. 결국요, 저는 이재명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트럼프한테 엄청나게 불이익을 받고 있다 봅니다. 이재명이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처럼 이명박 대통령처럼 우리 우파 대통령이 됐다면 얼마든지 트럼프하고 서로 신뢰가 있고 만나서 미스터 트럼프 대통령 이것까지는 아니지 않냐. 내가 못 믿어? 우리가 그 중국에 절대 안 넘겨줘. 걱정하지 마. 우리나라 기업이니까 괜찮아. 이게 뭐 대화가 되고 협상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재명이는 이게 트럼프 대통령 쳐가고 대화 창구가 없다니까요. 오죽하면 강훈식 비서실장이 로비스트 업체를 동원해서 수지 와일스 백악관의 비서실장 좀 만나보려고 거기 우리나라 삼성이나 로비 업체들이 그 다 가 있다니까. 삼성이나 대사관까지. 아무런 게 창구가 없으니까 트럼프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트럼프는 측근들이 전부 다 반 이재명 쪽으로 막 타이선이 그 여파가 우리 대한민국 기업한테 오는 거라고. 이재명이 하나 때문에 대한민국 기업들이 엄청나게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 중국에 진출해 있는 친중 정권만 아니면 이렇게까지 규제를 심하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기 대화를 통해 풀 수가 있잖아, 정부가. 정부가 도와줘야지. 정부가 하는 일이 뭐냐고. 이재명 정부 하는 일이 뭐냐고요. 기업들 너가 각자 도생해라. 그런데 기업들도 힘들잖아. 이재명이 쪼대니까 막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가지고 미국에 투자했는데도 돌아오는 거는 이게 반도체 300부터 전부 차량 25% 관세 이러니 이게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고요. 빨리 이재명이 안 끌어내리면 그런데도 이게 언론들은 조용하다니까 이거 이재명이 끌어내려야지 해결되는 문제잖아요. 근데 아직 언론들도 본질을 몰라. 본질은 이게 이재명이가 반 트럼프 친중으로 이게 몰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전부 이재명 때문인데 이 본질을 모른다고. 본질을. 정말 이게 심각한 상황이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지금 공장이 한번 보세요. 공장이 SK 하이닉스는 뭐 다 아시다시피 SK 하이닉스는 이제 그 우시라는 데 있죠. 우시. 중국의 그 우시 디램 공장. 그 다음에 그 대련이라고 있잖아요. 따이렌, 옛날 대련. 대련은 저 위에 그 칭따오, 청도는 이제 산동성이고 대련은 저 위에 만주의 동북 삼성. 거기 겁니다. 아마 대련이 그 연영성인가? 우리 그 있잖아요. 흥룡강성, 뭐 연영성, 길림성. 이게 만주의 동북 삼성이거든요. 대련은 이제 그 만주에 있는 그 도시죠. 옛날에 일본 사람이 많았어요. 대련. 그 다음에 청도는 이제 그 산동성. 그런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갔었죠. 옛날 독일이 지배했을 거예요. 하여튼 그 SK는 중국의 우시 디램 공장,
대련에서는 이제 인텔로부터 인수한 낸드, 반도체 중에 낸드 있잖아, 낸드. 그 생산하는 이런 게 있고, 삼성은 이제 그 시안, 서안, 저 서안역이 저 몇 번 가본 곳 텐데, 그게 중국의 오랜 수도입니다. 중국의 가장 오래된 수도가 서안입니다. 시안. 서안은 이제 옛날에 주나라가 처음 이게 낙양으로 옮기기 전에 주나라가 동쪽으로 옮기거든요. 그게 BC 770년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BC 770년에 원래는 이제 서안에서 이제 옛날 당나라 시대 장안이라고 그래요. 장안. 그 다음에 진시황이 함양. 전부 게 시안입니다. 그거 다 서안이에요. 뭐 장안, 함양. 그게 전부 게 최근에 서안. 그 다음에 저쪽으로 낙양으로 가잖아요. 우리 동탁, 삼국지에 보면 동탁이 다시 낙양에서 저 반대로 옮기기 노잖아. 왕을 이끌고 삼국지에 노잖아요. 하여튼 서안 있잖아요. 그게 옛날에 제일 오래된 도시입니다. 주나라 때부터 수도였고요. 그 다음에 진시황이 거기 있었고, 진나라. 그 다음에 한나라도 초창기에 오래 있었죠. 그 다음에 당나라 때 장안, 국제도시입니다. 그가 시안입니다. 최근에 중국 근대사에서는 그때 장항량인가? 장제설을 감금한 시안 사변, 1937년에 서안 사변이 일어나잖아. 거기 만주의 군벌, 장항량. 이 사람이 이제 장제설을 감금해버리는 거야. 왜 우리끼리 싸우냐? 국공 합작하자. 일본하고 싸워야 된다. 이런 식으로 했던 유명한 사건, 서안 사변. 그 서안에 삼성전자 그게 있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진시황 병마용갱 진시황릉이나 제가 서안에 여러 번 가봤거든요. 관광. 거기 삼성 공장이 있는데 문제는 여기 이제 미국 장비 업체가 장비를 살 때는 끈끈이 허가를 받으려면 이게 생산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연간 한 1000건 이상 허가를 받아야 된답니다. 허가 하나 받는 게 쉽냐고요. 시간 걸리고 비용 들고 심각한 거죠.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없거든요. 지금은 이제 일괄 포괄적으로 다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지금은 끈끈이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규제가 많이 되는 거죠. 타격을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저는 이재명에 대한 불신이다 보니까 이게 협상이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니까 이런 거 막을 수 있거든요. 근데 막을 사람도 없고 능력도 없고 나 몰라라. 이재명 정권에게 누가 책임지나 내가 트럼프하고 누가 이야기할 사람이 있다. 이래 한들 저래 한들 내가 어떻게 막노. 완전히 그냥 무책임이 극치입니다. 그냥 노란봉투나 노조만 할 줄 알지 협상을 해가지고 좀 막을 이를 책임 있는 관료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냥 이재명이는 그냥 방치해놓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재명이 인정사정 없이 때려 패야지. 떠들 거 다 떠들어야지.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심각한 상황이에요. 이렇게 되면 생산 차질이 많이 나고요. 경쟁업체가 미국의 마이크론이잖아요. 마이크론. 거기만 덕보는 거죠. 마이크론만 반사 이익을 얻는 거고, 우리나라로서는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오잖아요. 현재까지는 윤석열 정권 현재까지는 규제가 없었어요. 왜냐? 우리나라 기업이니까. 중국 기업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런 통상 용어로 현재는 이렇게 돼 있네. 검증된 최종 사용자 지위. 현재는 검증된 최종 사용자. SK나 삼성이 검증이 됐단 말이야. 검증된 최종 사용자 지위. 이래가 면제가 됐는데 앞으로 이재명 정권 바뀌면서 규제하겠다. 야,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그렇게 미국에 투자도 많이 하는데 이런 이게 불이익을 받네요. 이게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잘못해가 봤습니까? 다 이게 이재명 잘못 아니겠습니까? 왜? 협상할 사람이 없어. 능력도 없어. 의지도 없어. 아무도 없어. 거기다 트럼프한테 완전 찍혔어. 그리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인정사정 봐줄 게 없지. 우리 이재명이 길들이려면 때릴 수 있는 만큼 때리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만 유탄을 맞고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제가 반도체 장비업체요. 우리나라가 디램만 잘 만들지. 원래 이제 디램 말고요.
그냥 우리 보통 이제 비메모리를 하거든. D램은 메모리고 비메모리 이걸 시스템 반도체라는데 원래 반도체 중에 90%는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메모리처럼 여기 정형화된 거는 PC나 핸드폰에 쓰고요. 그 외에 다양한 반도체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 이게 전 비메모리 반도체인데 이거는 이제 대만 업체 TSMC가 이제 그 거의 뭐 독보적인 기업인데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 만드는 최종 회사들이고 실제 장비는요. 제가 전 세계 5등까지 한 장비 업체를 봤거든요. 실제 그 반도체 장비가 그만큼 이게 어려운데 실제 제가 세계 그 반도체 순위 5등까지만 봤어요. 어떤 게 있느냐. 이래 봤더니 1위가 누가 봐도 이게 독보적 1위는 그거 다 아시죠? 유일하게 그 장비 업체가 슈퍼갑입니다. 장비 업체가 갑이야. 왜냐하면 전 세계 하나밖에 없으니까 독점. 그게 바로 이게 네덜란드에 있는 네덜란드에 있는 ASML 있잖아. 노광 장비. 노광 장비가 있어야 이게 그 D램이 계속 그 고도화 발전하거든요. 노광 장비 이게 제일 이제 그 고난이도의 그 비싼 장비인데 장비 하나가 몇 조 할 겁니다. 근데 이거는 기다려야 되거든요. 옛날에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했다가 지금 팔았을 거예요. 근데 ASML은 단독 회사가 아닙니다. 다국적 기업이에요. ASML은 이게 그 독일이나 미국 회사하고 이게 다 협조가 되어 있습니다. 노광 장비 하나 만들려면 이게 그 독일 기술이 많이 들어가고요. 거기에 미국도 기술도 많이 들어갑니다. 본사는 네덜란드에 있지만 다국적 기업이라 봐야 돼요. 미국이 그 팔지 말하면 못 팔아요. 그래서 중국에 그 못 들어갑니다. 중국 장비 업체한테는 안 줍니다. 노광 최신 장비는 최신 노광 장비 ASML 이 장비는요 다국적 회사다. 네덜란드인데 압도적인 그 장비 업체인데 슈퍼갑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 업체가 이제 전 세계 1위고요. 노광이라는 게 그 포토 찍어내는 거 있잖아요. 포토 딱 제일 먼저 가장 핵심 장비죠. 찍어낸.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전 세계 반도체 장비 두 번째가 우리 그 유명한 미국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몇 번 이야기했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미국의 그 장비회사인데 이거는 이제 노광 공정 다음에 그 정착하고요. 뭐 깎아내는 식각한다. 엣지, 식각하고 그 다음에 정착 이런 데 그 장비들은 거의 독점은 아니지만 이게 그 엄청나게 사실상 뭐 과점 이상 독점이라 봐야죠. 그것도 이게 우리나라 업체도 한두 개 있긴 한데 제가 주식 투자하면서 이게 좀 반도체 연구를 좀 했는데 뭐 이게 우리나라는 그 비교도 안 됩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정착, 식각 이게 미국 회사인데 두 번째 이런 게 이제 통제되는 거죠.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의 그 장비를 살 때마다 끈끈이 미국 허가를 받으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심각한 문제죠. 그 다음에 그 세 번째도 미국 그 유명한 램 리서치. 여독이 그 똑같습니다. 식각이나 들어가서 그 씻어낸 세정, 식각, 세정 장비 램 리서치. 이건 게 미국 회사입니다. 아마 이것도 중국계라고 제가 들었는데 하여튼 램 리서치 이 회사가 이게 전 세계 3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24년 기준. 그 다음에 이제 일본 회사들도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제 가장 유명한 게 도쿄 일렉트론 정착식과 동경 도쿄 일렉트론 여기 그 4등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5등 회사가 있는데요. 이게 또 미국인데 제가 이제 우리나라 장비 검사업체 주식 옛날에 투자를 좀 하다가 미국 업체하고 비교해 봤더니 KLA 코퍼레이션. 와, 이게 검사하는 거거든. 반도체 검사, 개척. 아주 이게 대단한 회사입니다. 검사, 개척 장비. 뭐 우리나라도 이게 있긴 있어요. 뭐 일부. 넥스틴, 뭐 코스닥 기업에 있어요. 제가. 넥스틴인가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몇 개 있는데. 근데 미국의 그 KLA 이 회사는 이게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삼성이나 하이닉스나 이 미국 회사 쓸 겁니다. 전 세계 5개 상업체 중에 일본의 도쿄 일렉트론 빼고 나면요. ASML은 이게 다국적 기업이라 치고요. 그 외에도 이게 2, 3, 5등이 전 미국 업체입니다. 검사 장비까지 세정, 뭐 식각, 정착 전부 이게 다 미국 업체인데 이 업체가 삼성이나 SK가 이 업체한테 장비를 사올 때는 끈끈이 미국의 허가를 받으라. 이 무슨 규제입니까? 얼마나 이게 반중으로 몰렸으면 중국에 있으니까 너가 중국에 장비를 팔거나 중국에 유출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끈끈이 허가 받으라. 이런 규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규제 안 해도 되거든요. 믿고.
근데 왜 하느냐? 저는 이것도 이재명 길들인다 봅니다. 이재명이가 미우니까 그냥 좀 귀찮게 불이익 주지. 허가를 안 해줄지는 않을 거거든요. 왜냐면 그걸 만드니까 뭐 삼성과 SK가 중국 업체에 유출할 일은 없잖아요. 팔아물 일도 없고. 그럼 그냥 괴롭히는 거죠, 뭐. 그게 저는 바로 이재명 영향이다. 워낙에 반중 행보를 하니까 미국 정부가 인정사잡이 때려패는데, 근데 이걸 얼마나 심각한지 이재명 정권은 이런 데 관심이 없어요. 이재명 정권은 기업이 죽든 말든 우리는 민노총 노조만 잘 되면 된다. 노란봉투벽에 노조만 잘 되면 된다. 이러니까 이게 관심도 없고 이걸 해결하려고 노력도 안 하는 거예요. 심각한 이게 문제인데도. 이게 바로 이재명의 무능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들이요. 틈만 하면 그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가자. 지금 이게 전부 그렇죠? 보세요. 현대차 50억 추가 투자해서 전부 이게 현대차도 미국. 국내 안 합니다. 뭐 삼성도 마찬가지고. LG 에너지 솔루션 마찬가지고. 전부 이게 미국으로 가자. 태평양을 건너가자. 왜? 거기도 이게 문제는 많더라고. 미국도요. 요즘 이게 인력이 부족하고 인건비가 폭등하고 있답니다. 거기 미국도 이게 뭐 환경이나 여러 규제가 있으니까 불안하죠. 그런데 그래도 이게 그나마 이재명 좌파 정권이 있는 한국보다는 나으니까 기업들이 전부 이게 미국으로 탈출하고 있는, 태평양을 건너 미국으로 탈출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 모든 게 이재명 좌파 정권의 책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것만 봐도 빨리 이재명 좌파 정권을 종식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